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홍석준의 여의대로 7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목요일 날, 지난주에 목요일을 뵙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들이 막 불거졌어요. 불거졌는데, 그런데 이재명, 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외국 나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저도 청와대로 오래 출입을 했지만은 희한한 것이 어디 이제 다자회를 가잖아요. 다자회를 가면 꼭 거기에 국빈 방문을 하나 끼워 넣어요. 국빈 방문을 끼워 넣어서 지난번에 G7 갔을 때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이번에는 또 나토 갔는데 특히 터키에서 내리는 나토 갔는데 몽골 국빈 방문 이렇게 끼워 넣는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국내에서 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징크스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재명 정권 때는 이제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워낙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는 항상 혼란스러운데 저 이재명이 부재 중에 보안수사권 폐지 이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소위에 지금 상정을 한 상태죠. 이렇게 원래 이재명은 이 보안수사권을 좀 남겨둬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명분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였지만은 실제로는 본인이 나중에 공소 취소하고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재명 부재 중에 이게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상정을 한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지난번 정청래가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외국 방문을 하면은 항상 외국 방문한 그 이슈를 듣기 위해서 본인이 더 많은 다른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맞아요. 합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 대통령실과 또 친명계로부터 상당히 좀 비판을 받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대통령이 지금 외국 방문 중에 지금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있나요? 예.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검찰이 10월 달부터 지금 없어지 않습니까? 10월에 없어지죠. 예, 그러면 공소청으로 바뀌죠. 이제 중수청과 이제 공소청으로 되는데 예. 공소청에 어떤 임무를 담당할 거냐.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국민의 지금 재산이라든지 신체의 어떤 자유나 직접적인 거니까 딱 와닿는 어떤 예. 이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번개불이 콩고 먹듯이 막 우르르 지나가고 있는 그렇게 거 하고 아니겠습니까?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정말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돼. 실무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네. 예. 또 두 번째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잘 아신 것처럼 과거에는 김민석이가 총리 입장에서 보안수사권은 존치해야 된다. 네. 그게 이재명 어떤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정성호도 마찬가지였고. 예, 정성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면 될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를 빨리 끄기 위해서 예. 빨리 끄기 예, 위해서 예. 본인도 지금 출마 선언하면서 네. 나는 처음부터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었다. 예, 예. 완전히 그동안 입장과 180도 바꿨죠. 예, 예.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강성 어떤 개딸들을 의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전대요. 예. 앞두고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측면들이 지금 이제 친명 친청 내지는 또 이런 갈등의 어떤 고리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지금은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범좌파 진영 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 토론 이후에 지금 김어준도 그렇지만 사실은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강성 지금 좌파 진영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저는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 있잖아요.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나서 가령 이 경찰에서는 단순 살인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보고 나서 이거 강간 살인이다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경찰 안에 봐주기 막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강주 경찰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 정말 경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것을 막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뭐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사후의 보안 수사권 같은 제도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예, 예. 약간 이름이 좀 예. 다를 뿐이죠. 예. 왜 이런 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대 그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몽테스키유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 이제 마련되어졌고 그 상권 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이제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있었고 또 행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재정적인 면에서는 다른 부처는 이제 재정을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통제를 또 해야 예, 되는 통제를 것이죠. 해야 되죠. 예.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예. 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은 예. 검찰의 보안 수사권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비대한 경찰의 어떤 조직을 어떻게 사후에 통제하겠습니까? 예. 그 단적인 예가 이번 정용기 사건이죠. 그렇죠. 예. 또 이번에 이런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이번만 뭐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 두 번째는 인권에 어떻게 보면 좀 최후의 보루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번 역시 정윤기 어떤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으로 사실은 새롭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있습니다. 많아요. 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과거에 어떤 뭐 예. 계곡 살인 사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뭐 남편이 그냥 뭐 이사했다고 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 다 밝혀냈죠. 예, 부인이 예. 그 이제 짜고 이제 남편을 이제 독살했다 그런 예. 걸로 인해서 이게 보험 어떤 살인 예, 사건으로 예. 이제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 즉 인권 보호와 그리고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예.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어떤 당연하고도 그리고 중요한 이런 것을 단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빨리빨리 덮고 넘어가서 보안 수사권을 네. 검찰부터 폐지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해서는 정말 두고 예. 민주당이 잘못된 정책으로 요구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정말 단호하게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정말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떨까요? 본인이 그 전에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정말 견제를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그 공소취소하고 거래를 하기 위한 카드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에게는 거래를 위한 카드 이제 하나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 자기 공소취소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검찰하고 하지 않고 다시 또 특검 쪽으로 가나요? 지금 어느 쪽으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공소취소를 위해서 이제 검찰하고 거래한다는 그런 어떤 설이 김어준 방송에서 났죠. 정승호 어떤 예. 뭐 장관으로 추정되는 최고위층 인사가 검찰과 거래한다는 그런 방송이 김어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예. 뭐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소취소할 수 있는 이재명의 카드는 분명히 하나 이제 예. 없어졌다. 예. 왜 그러냐면 워낙 강성 지지층의 어떤 반발이 지금 예. 뭐 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사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정말 이상한 조직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법치주의에 반하는 예. 그 재판에도 뭐 관여하는 그런 어떤 요구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런 방법이 좀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특검을 통해서 특히 이제 뭐 공소 취소 관련된 어떤 법안이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저는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재명이 저거 모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막 흥커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그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견제가 필요하다. 어느 그 라인에서나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특히 조금 전에 이제 기획예산처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견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처도
그 전에 원래 이제 그 포퓰리즘 예산을 하면은 기획예산처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해훈을 그때 뭐 지명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말 잘 듣는 박홍근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견제는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막 그 이재명 본인이 질주하는데 방해가 되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당권 문제입니다. 민주당 당권. 당권에서 이번에 정청래가 만약에 그 당권을 다시 잡으면은 뭐 견제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은 이제 식물 정권이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김민석을 내세웠는데 이재명이 김민석을 내세웠는데 최근 들어서 문조 털내유 전부 다 와해되는 느낌이 있어요. 문재인은 그때 7월 1일 날 이재명 만나고 나서 아마 뭔가 이제 뭐 팔이 비틀렸는지 뭐 좀 그 이후에 상황이 조국은 뭐 원래 이제 문조에서 조국은 별로 정치적으로 지난번에 선거에 패한 이후에 별로 뭐 영향력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유시민도 김어준 방송에 한번 나가서 뭐 정축, 재건축 이야기했다가 지금 가라앉았는데 김어준 방송에서 어제 김민석을 출연을 시켰어요. 김민석을 출연을 시켜서 오히려 거기서 정청래를 막 비판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청래 쪽에서 이성윤이 이야기했던 그때 국회 그 계엄령 때의 뭐 행적 이것도 김민석 손을 들어주는 영상도 공개하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쪽에 굴복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최근 며칠 사이에 보니까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분위기가 좀 강하게 감지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재명이 어떤 본인의 공소질서를 위해서 검찰하고 좀 거래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번 7월 1일 문재인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문재인이 강조했던 거 그러니까 당의 단합이 우선이다.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강하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당의 단합 차원에서 가장 친명 친청 간의 갈등 요소가 이 보안 수사권 그렇죠. 문제인데 뭐 이런 것은 사실상 또 이재명이 또 문재인이나 이런 또 뭐 입장을 또 수용한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또 예. 생각도 듭니다. 특히 광주 저는 전남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지금 김민석에게 그 힘을 굉장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민주당 패널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광주 전남 반도체 이걸로 게임 끝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지율 조사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호남에서 김민석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러던 분위기를 김어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조회수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세를 쫓아가야 되네. 이런 어떤 측면도 있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려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지금 김어준 같은 경우는 뭐 파리에 뭐 한식당도 냈는데 사실 과연 어떤 그런 어떤 자금 출처라든지 그런 것부터 하면은 여러 가지로 그 김어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약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도 지금 상당히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이제 어제 지금 김민석이를 출연시켰는데 재밌는 것은 이성윤이 이제 김민석을 공격을 하면서 김민석이 당시에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이제 국회 해산 결정 계엄에 따른 계엄 해제 결정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결의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왜 참여 못했냐니까 강기약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민석이가 이야기하니까 이성윤이가 그 강기약이 무슨 성분이 있길래 그러냐 하면서 더 강하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성윤의 그런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김민석이가 어떻게 보면 변명할 수 있는 판을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깔아줬다. 그대로 깔아줬죠. 본회의 이제 본청 복도에서 김민석이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사진을 보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 권력의 그 몽둥이가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문제 털레 이후에 현재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영상이 참 김어준 방송에서 틀었다는 게 참 상상 밖인데
김어준이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고 이제 보이는 그건데 그 영상을 그 김어준 씨가 어렵게 구했다고 했거든요. 이 시점에 그 영상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을까? 김어준이 제가 볼 때는 했기보다는 김민석 그렇죠. 쪽에서 김민석 줄 쪽에서. 수도 예,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국회 CCTV니까. 네. 국회 CCTV니까는 지금 뭐 국회 안에서 전부 다 좌파 세상이니까. 예. 거기서 뭐 그 구해가지고 김어준 쪽에 이제 넘겨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김어준 씨 뭐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와 관련해서 뭐 비자금세리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고발해가지고 뭐 배상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아요. 물론 김어준 씨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 전에 이제 좌파의 대표 스피커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구독자 수 떨어지고 하니까는 다시 이제 대세를 쫓아가는 그건지 아니면은 지금 팔을 비틀은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는 한번 좀 다 이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7월 7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이제 그 정보통신망 개정법, 네, 예, 예. 뭐 77법. 가칭 이제 온라인 입특막법에 의해서 저는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하고 고소 고발 당할 사람이 예. 저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일 것 같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예, 이제 예. 이동재 기자가 벌써 고발을 했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본인들의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뭐 그 입을 막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던 보안 수사권을 뺏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세상이 될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그렇죠. 거다. 예를 들면 법 왜곡죄만 하더라도 지금 법 왜곡죄로 수천 건이 막 고소 고발이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검찰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으면 정말 법 왜곡죄로 이거는 빼도 먹도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예. 본인들이 추진했던 어떤 그런 어떤 법들 정책으로 인해서 예. 자기들이 부메랑으로 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조건 그 당근까지 완전히 지어야지 이재명을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쪽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사람은 그 사실상 선언하고 이제 그 시작을 하고 그 언론에 다 알린 사람은 정청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하고 송영길하고 고민정은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정청래는 이번 주 후반쯤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후반주 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정청래 혹시 출마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뭔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출마 포기를 하면 정청래는 사실은 뭐 당 대표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도 예, 예.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모든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예.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뭐 출마 포기는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정청래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난번에 당 대표를 사퇴할 때 예, 예. 사실상은 뭐 반점 뭐 출마 그렇죠. 선언을 예, 그건 한 그렇죠.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예. 합니다. 그 이후에 워낙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좀 이제 정청래 입장에서는 좀 로키로 지금 움직이고 아, 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 또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선언을 좀 늦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먼저 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대응을 하고 좀 비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도 또 벌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김어준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어준이 그동안 그 유시민이 와가지고 막 그 이재명을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완전히 그 그냥 정축을 하기로 재건축을 했는데 재건축을 했다. 또 재건축하느냐. 그 자기 어떤 뭐 그 이 자신감이 너무 좀 예. 지나친 것 같다. 예. 우리가 그렇게 언제 허락을 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이야기를 주인인데 하면서 자기들이 예. 주인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야지 왜 혼자 하느냐 이런 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음.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철거 용역이라든지 예. 뭐 촉법 용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정말 자기 진영에서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비판을 했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민석을 좀 출연시킨 이유도 이미 이제 당 대표 후보 선언도 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유시민하고 있던 그런 밸런스도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 맞추기 예, 위해서. 저는 또 그렇지 하지 않았나 예, 싶고 어쨌든 김어준의 기본적인 전 스탠스는 예. 지금 반 이재명이 있다, 예. 정청래 편에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청래가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입장에 사느냐 그리고 그걸 예. 어디까지 김어준 방송에서 예. 실느냐 예. 뭐 이런 것들에 그걸 보면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 좌파 진영 내에서 정말 피 튀기는 지금 그 혈전 내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이현주 예. 의원 이제 친명, 이걸 가지고 예. 합성을 가지고 이제 음란물로 만드는 거. 그 이제 민주당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민주당 사람으로 그 이제 밝혀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긴급 예, 징계 이제 결정을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거 보면 예. 정말 그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내전이 본격화됐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기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 나치 예. 사진 하고 예, 할 때는 예. 이게 표현의 자유다. 뭐 그렇게 더러운 잠 뭐 이래가지고. 예, 떠들어 놓은 사람들이 예. 지금 자기들이 그렇네. 공격당하니까 예. 징계를 내버리고 예. 참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는 정청래가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건 맞잖아요. 이제 출마를 하더라도. 그리고 김호준으로서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종의 뭐 저기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다리 걸치기 해서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여측 조처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데 지금 고민정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정청래가 나오면 정청래가 친노 친문의 이 대표 주자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고민정이 출마를 하면서 문재인하고 상의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민정 출마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너 저 정청래가 우리 그 개파의 대표 주자가 아니야. 이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네, 고민정 왜냐하면 출마. 고민정이 사실은 친문의 대표 주자로 하기엔 아직까지 좀 약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약하죠. 예.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과 물론 뭐 상의했겠습니다만은 친문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출마했다 봅니다. 네, 본인 몸값. 예, 높이기. 왜냐하면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오는 게 뭐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당선이 1번이지만 네. 그러나 당선되지 않더라도 나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일단은 가장 그 주목받는 어떤 그 선거라든지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의 어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고 또 고민정도 저는 그런 어떤 네. 취지에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송영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부정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김민석의 어떤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범친문으로 본다면 고민정이 어떻게 보면 송영길 같은 정청길의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고민정의 어떤 그 지금 말을 보면 반드시 또 그런가 하는 좀 의문점도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유시민 작가가 본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철거 용역이니 또 촉법 용역이니 하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본인들을 비판한다고 강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문 진영을 향해서 21대 때 그렇게 수박으로 공격당할 때 당신들은 뭐 했느냐 오히려 당신들 동참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지금 정청래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이 정치 구도에 우리가 비추 생각해 본다면 결국 고민정을 지지하는 층들이 만약 고민정이 이제 그 예선에 떨어져서 결선에 나갈 때 김민석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청래의 어떤 페이스메이커의 어떤 역할을 저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고민정이 최근에 정청래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적통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너를 적통으로 인정을 하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고민정이 친문의 대표는 아니더라도 고민정이 출마했다는 것은 이 정청래가 대표는 아니다. 저 유일한 그 간판 선수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이 이길 것 같죠? 김민석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한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70% 된다 봅니다. 70%? 예. 지금 여론조사는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이 굉장히 지금 앞서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김민석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예, 예, 그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김민석이 총리할 때도 정말 수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던 문제들을 정말 그 이제 본격화되면 결국은 이제 정청래 진영에서 결국은 그걸 계속해서 터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저는 김민석이 타격을 어디까지 입을 거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덕성 문제 같은 건? 예를 들면 뭐 그때 나왔던 거 뭐 배추 이야기 뭐 예, 이런 거. 예. 뭐 예를 들면 뭐 축의금 이야기. 그렇습니다. 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출판 기념회 이런 거. 예,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돈 문제 관련해서 예. 본인의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렇죠. 재산에 여러 가지 예, 어떤 예. 그 생긴 거라든지 또 본인의 청와대였던 학위였던 문제라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들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 때 그 후단협 정문진 후보는 그렇게 지지를 했는데 예. 그때 당시 굉장히 그 김민석 당시에 이제 그 의원이 굉장히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노무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예, 이야기가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예, 것들이 예.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파묘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정청래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게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적통적통 이야기가 예, 나오는 게 예. 결국은 DJ 노무현 때부터 민주당의 어떤 고유했던 지층은 결국은 김민석보다는 결국은 정청래를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예. 투표장으로 이제 나오게 하느냐 그게 이제 변수가 될 것인데 어쨌든 지금 초기에는 지금 경선 초기에는 김민석이 유리한 건 분명하지만 예. 그러나 저는 변수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워낙 김민석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사청문회 할 때도 여러 가지 그 허점이 많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채가 CRDP 대비 얼마냐 하니까 뭐 25%라고 했던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제대로 뭐 그 국정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도덕성 논란까지 있으니까 그 정청래가 계속 이제 파묘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민석이 약간 우세하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민석이 당권을 잡으면은 이재명은 안전할까요? 김민석이 전부 다 공소 취소 그 특검도 통과시켜주고 다 할까요? 그냥 자기 손에 피 묻히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많다 봅니다. 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네. 결국은 지금 김민석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당 대표 될 가능성이 많은 건 결국은 이재명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얻고 있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총리까지 했던 김민석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장 이제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도 그 총선에서 이기고 더 나가서는 이제 대권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본인이 가는 어떤 길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입장하고는 김민석도 완전히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어떤 공소 취소를 과연 본인이 당대표 됐을 때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예. 저는 그래 못 밀어붙인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늘어났다시피 공소 취소 이 건으로 인해서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애초에 예측했던 것하고는 달리 확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기에. 예. 그런데 만약에 총선 앞두고 이 이슈가 또 불거진다면 예. 민주당은 참패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당 대표로서 있던 본인의 입지도 없어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권 주자로서 본인의 어떤 지지도 내지는 그렇죠. 기반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위험한 어떤 무리수를 본인이 하겠느냐? 예.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만약에 김민석이 되면은 당권을 잡아서 총선 공천권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총선을 자기가 이제 이겨야지 자기가 다음 대권 주자로 나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점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점에 이재명에 대한 보호막을 아예 김민석이 이제 걷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예상 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민주당 그 의원들 내지는 또 패널들하고 이야기하면 재밌는 게 지금 강하게 김민석 혹은 예. 정청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 분명히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23대 공천 못 받을 거다. 아, 예. 그래서 서로 또 이제- 공천 문제가 그대로 뭐,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가야 예. 되겠다. 예, 이렇게 예. 아, 농담 반 아. 진담 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정청래 편에 예를 들면 뭐 최민희라든지 예, 예, 예. 이성윤이라든지 예. 이 아. 지역에 가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살생부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권 경쟁 결과에 따라서 다음 총선에 떨어질 사람들 이렇게 일종의 살생부가 그렇죠. 지금 만들어지고 그 이제 호시탐탐 거기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생기고 예 그렇게 지금 좌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표 경선도 중요한데 그 최고위원 경선도 이번에 같이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나선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또 주목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건태예요. 이건태는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그래서 저번에 뭐 공소 취소를 위해서 밑거름을 다 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를 한다. 그리고 결국 지도부 안에서 이재명 범죄 없애는 역할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또 한 명이 김용입니다. 김용이 지난번에 이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하다가 정청래가 이제 안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또 던졌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김용 뭐 별로 논평할 것도 없지만은 왜 조희대 대법원에서 김용에 대해서 선고를 안 하느냐. 1심, 2심 징역 5년 한 게 1년이 넘었거든요. 선고를 안 하고 이거 그 권력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습니다. 참 개탄을 금치 못할 예. 일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김용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을 해서 벌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확정된 게 지금 1년 정도 되는데 1년 넘었습니다. 예, 예.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보석으로 지금 이제 풀려난 거 보석 아닙니까? 나온 게 작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빨리 이거를 결론 내려야 되지. 사실 뭐 대법원에서도 할 것도 사실 없죠. 예, 예, 이게 예. 뭐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는 이건 뭐 시간도 걸릴 상황도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시간을 끈다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예. 어떤 것이 없죠. 그래서 예.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번 그 비상계엄 직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도 그렇고 또 오늘 또 2시에 대통령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이제 체포방해 관련돼서도 이제 선고가 납니다만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어떤 사법부의 어떤 기류를 보면 예. 너무 민주당과 좌파들의 눈치를 본다. 그럼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참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 자유민주주의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여론 재판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어떤 헌법과 법률과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현재 사법부는 너무 어떤 여론의 눈치, 특히 좌파들의 눈치를 너무 본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이고. 근데 저는 그와는 또 별개로 김용이 이번에 나와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최고위원 됐으면은. 예. 아, 예. 왜냐면 사실 김용이 사실은 최고위원 나와서 된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항소심에서 예. 이렇게 그 5년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런 그 범죄자를 과연 공당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예. 하는 일반 상식이 있는 국민 대다수는 아마 비판적 시각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예. 일이 지금 예. 민당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죠. 예. 그다음에 이건태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변호사로 해서 공천도 뭐 받고 왔는데 예, 예. 지금 이재명 정권은 보면 정말 이 관직을 거의 뭐 매간 매직이에요. 전리품식으로 매간 매직하는 예. 거예요. 지금 유엔 대사 차기문 차 대사 같은 경우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도 유엔 대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율이 떨어져서 예. 지난번 캐나다와 그렇죠. 있던 잠수함 예. 수준에서도 우리가 졌는데 예. 지금 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국격은 물론이고 지금 그 내부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법 질서 예. 이런 것들이 소리 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 안 내리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김혜경 씨. 지금 저 몽골에 뭐 국빈 방문가 있는데 김혜경 씨도 1,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받았거든요. 그 선거법 위반. 그때 뭐 우원식 그 부인들하고 밥 먹은 거 그거. 그것도 1년 넘었습니다. 그 2심 나온 지 벌금 150만 원 나온 지 그 1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도 대법원에서
그 최종 판결을 안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최종 판결을 내리면은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어떤 공직 활동하기도 좀 어려울걸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그렇게 그 사법부가 우롱당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여기 또 이런 뭐 김용이나 김혜경 씨 문제에 대해서 결론도 안 내리고 최종 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송구권의 혼술이 참 대단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좀 싸울 때는 뭐 그때 당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우리 우파 진영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사실 특정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는 와글와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조용하게 예. 잊어버리고 허지부지되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그 약점인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김용이라든지 김혜경이나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특히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가장 단적인 사례 증거가 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일수록 정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떠들면서 대법원에 가서 이런 걸 시위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뭐 내부적으로만 장동이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참 한심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좌파 안의 그 분위기, 정말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칼 들고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좌파 안에서 이제 그 내전 벌어지는 거는. 그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 김어준이 왜 갑자기 이제 돌아섰느냐, 정청래에서 돌아서서 김민석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